오늘은 당신의 부동산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용어 중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숏 포지션을 잡는 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고 공매도, 풋옵션 매수, 인버스 투자를 하는 등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하여 숏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었는데 그 제목이 픽쇼트였죠. 롱 포지션을 잡는 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것입니다. 주식 보유를 유지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등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보고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고 무 포지션인 사람은 주가가 상승하건 하락하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용어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본인이 무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고 1주택자들은 본인이 롱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무주택자는 숏 포지션이고 1주택자가 무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보통의 1주택자는 어차피 실거주를 하고 있기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당장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값이 오른 만큼 이사갈 집의 가격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1주택자의 기분은 좀 좋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기분만 좀 안 좋을 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란 언젠가 부동산 구매를 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 주택 구매에 관심이 있고 언젠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여겨져 왔고 이러한 관점은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이 4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연령대별 자산 대비 실물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값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집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얻으니까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을 비싸게 사야 하므로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는 무주택자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어 라는 건 큰 착각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롱 포지션을, 무주택자는 숏 포지션을, 1주택자는 무 포지션을 잡은 것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재 잡고 있는 포지션이 일치하시나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숏 포지션을 잡은 분이라면 주택 구매를 더 미루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라면 여력이 되는 대로 서둘러 1주택을 구매하시기를 권합니다. 자금이 준비가 되었음에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매매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우선 1주택을 보유해서 무 포지션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숏 포지션을 잡을지 롱 포지션을 잡을지 고민하세요.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기 이전에 실제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등기를 쳐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집이라는 변수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 나머지 생활 변수들을 삶에 맞춰 나가기 훨씬 편리해집니다. 집의 위치가 고정되면 직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과 방법이 고정되면서 삶의 루틴이 생깁니다. 자녀의 진학 및 교육 계획을 세우기도 용이합니다. 이외에도 마트, 병원, 헤어샵, 운동시설, 음식점 등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로 인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지,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지, 대출 정책이 막히지 않을지 걱정하며 매번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보는 수고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2년,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집은 단순 거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감상 주식이나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부자는 온라인 상에서나 보이지만 건너 지인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더라 라는 소리는 은근히 자주 듣거든요. 부동산 부자가 됐다는 건너 지인들이 전업 부동산 투자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보통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왜 다른 투자에 비해 성공률이 높은 걸까요? 이 표는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대장 아파트와 한국, 미국 주가지수 및 금값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죠. 의외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률이 높은 자산이라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대부분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껴서 구매를 하죠.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를 하고 20년, 30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은 자산 특성상 단기간에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자산이다 보니 웬만하면 장기간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주식 차트를 보듯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사, 가족 형태 변화, 목돈 필요 등 확실하게 현금화할 이유가 있을 때 판매합니다.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자연스레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올라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이상적인 투자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안전하고 유망한 자산을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부동산이 아니라 그 어떤 자산이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다른 자산에서는 이렇게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식을 예로 든다면 우선 너무나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산을 민첩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장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큰 단점이 됩니다. 매일 변하는 가격에 일일비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는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가장 성공률이 높은 투자로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1주택 구매를 투자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실거주 1주택을 마련해서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 형성의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집이라는 변수가 고정되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